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껍빗달리의 마지막, 지금 49쪽부터 결말 부분부터 한번 읽고 나서 이제 이 껍빗달리를 핵심 톡톡을 통해서 전체 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결말.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해서 차를 타고서는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간대요. 브라운 씨 하니까 뭔가 미국인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남한에서 이 브라운 씨라는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인데 이 미국 대사관에게 잘 보여서 이제 미국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이런 껍빗달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성조기를 보면서, 성조기는 미국의 국기죠. 이걸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했다. 자, 그날의 적기. 자, 적기. 적색하면은 우리 우리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상징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련의 국기예요. 이 소련의 국기와 돌려온 시계. 이 지금 이인국 박사는 회중시계를 소련군에게 빼앗겼었죠. 자, 근데 누구한테? 스텐코프에게 이제 나 시계 빼앗겼어 라고 고자질을 해서 시계를 돌려받았대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자, 이 딸은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보냈대요. 한번 볼까요? 벽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이 빼곡히 차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쌓여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 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품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에 때 묻은 백작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라운 씨, 미국 대사관의 사택, 지금 사저, 집을 찾아온 건데 집이 어때요? 미국인답지 않고 오히려 더 한국인스럽죠? 이거 다 누가 갖다 준 걸까요? 아마도 네, 해방 직후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의 권력자들이 이 브라운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 둘씩 갖다 주던 게 이제 빼곡히 집에 찰 정도로 이렇게 받은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6.25 전쟁 이후의 남한인데 이 남한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탑이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 지도층이 미국에게 굉장히 아부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거 다 뇌물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아부를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국보죠.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우리 딸이 잘 됐으면 하면서 하나 둘씩 청탁으로 뇌물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외국인한테. 자, 그래서 당시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민망했죠. 자, 왜 민망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지금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고려 청자. 근데 이거를 갖다 바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걸 다 줬네? 그러면은 내 것만 이렇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뭔가 있어요. 내 선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흔하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감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건 아예 생각해본 일도 없는 그였다 해서 문화재 유출을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민족 역사의식,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저렇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자, 민망함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외로 유출하는 창피함과 자책감이 아니고 자신의 뇌물이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그리고 민망함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아부를 잘하고, 그리고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어떻게 보면은 돼지 같은 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볼게요.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면서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연의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좋아했대요, 이 사람은.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하면서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따른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자신의 선물에 다행히도 만족해주는 이 브라운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뒷장 보면은, 자,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 일본말식으로 배웠죠. 예를 들면은 자또 is a cat. 이게 뭐예요? That is a cat. 이거를 자또 is a cat. 아, 이거 일본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발음이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자, 과거에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러시아어를 지금 깜빵에서 열심히 배워서 스탠코프 소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스탠코프가 굉장히 칭찬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칭찬의 말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학적인 재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처세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본인이나 소련인이나 미국인이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를 주도 잡은 권력자의 말을 굉장히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뛰어난 처세술, 어떻게 보면 뛰어난 처세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을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R 발음까지도 이렇게 차이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개인 교수 뭐죠? 외국어 지금 영어에 대한 과외를 지금 받고 있는다는 거죠. 이 나이에도.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남한의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재빠르게 영어에 대해서 지금 과외를 받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자,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보드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었다. 자, 스탠코프는 러시아인이죠, 여러분들. 자, 참고로 러시아인들 하면은 보드카, 굉장히 독한 술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지. 왜냐하면은 추운 지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탠코프의 모습이랑 지금 브라운 씨랑의 모습이랑 계속 겹쳐보고 있죠. 왜 겹쳐보고 있을까? 이 사람이 브라운 씨든 미국이 득세하든 스탠코프, 소련이 득세하든 관계없이 이제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아첨해서 살아남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겹쳐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의 체질에 안 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에게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유학 갈 수 있도록 지금 청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들으러 왔었는데, 지금 국무조성에서 통지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뛸 듯이 기뻤지만 이렇게 얌전한 채 하면서, 점잖은 채 하면서 땡큐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인국 박사가 뛸 듯이 기뻤던 이유가 한번 지금 여기 보면은 날개 부분에 지금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인국이 기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브라운에게 부탁했던 일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내가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지금 이때 당시 미국이 지금 득세하던 시기죠. 그래서 미국이 득세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은 다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출세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처세술이 미국인에게도 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면 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 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지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왜 두둥실 가벼울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났는데 뭐 때문에? 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권력자인 브라운 씨와 같이 휴전선 지대로 수렵하기로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은 곧 씻겨갔다. 내 속에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치료 여부, 이제 수술의 성공 여부, 이런 것을 지금 의사들이 중요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중요시하는 굉장히 속물적인 성격인 거죠. 그래서 실력은 있지만 이 의사로서의 소명감은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자,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뭐냐 하면은 쭉 밑에 내려가면은, 자,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해서, 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출세를 하겠다는 포부와 희망인 거겠죠. 그래서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외국을 유학을 갈 수 있어요. 미국을. 자, 대학을 나와서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자,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알 수 있죠. 어떤 상황?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이런 사회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출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게 뭐예요? 내적 독백. 자, 내적 독백이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렇죠. 서술자의 중재 없이, 자,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자신 혼잣말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적 독백이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인국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갑자기 나미의 얼굴과 원식의 얼굴이 지금 떠올랐어요. 자, 나미는 참고로, 자, 딸 나미는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사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쟁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외국인들을 비하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시켰었는데, 미국의, 자신의 지도 교수하고 지금 현재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나미의 모습이 지금 떠올랐고, 그리고 원식이는 지금 어디로 유학했었죠? 네, 소련으로 유학을 했었죠. 자, 소련으로 유학을 했었는데 이제 6.25 전쟁 이후로 1사후퇴 때 연락이 두절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산가족으로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 나미하고 원식이 둘 다 유학을 갔다가 일종의 실패한 사람들이죠. 이 이인국 박사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이거는 유학에 대해서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동시에 나미하고 원식이 두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자, 주먹을 불끈 쥔다. 어떤 뜻이에요? 불끈 쥔다. 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런 지금 걱정, 고민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죠.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격렬을 일으키든 긴장을 띠다가 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태도죠? 긴장을 하다가 이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자, 일본인들을 뭐라고 빗대었어요? 사마귀라고 빗대었어요. 닭사귀 같은 러시아인인데 닭사귀 이거는 뭐냐면은 독고 말이 함경도 방언이래요. 그래서 국학과의 한해살이 풀인데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이미지겠죠. 이런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자, 우리 미국 사람들을 얕잡아서 양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 어때요? 지금 일본인들, 로스케들, 지금 소련인들, 미국인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부를 잘했었잖아. 이렇게 아부를 해놓고서도 지금 속으로는 사마귀, 닭사귀, 양키 이렇게 비하하는 태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본인, 미국인, 소련인들을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알 수 있냐면은 표리부동, 이게 사자성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겉표자고 속리자죠. 겉과 속이 부동, 동일하다 할 때 동자고, 부는 아니다 할 때 아닐 부자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선적, 속물적,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 박사의 살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이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지금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친일파로서의 행적, 이런 행적들이 있는데, 그런 행적을 뭔가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보다 더 친일하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혁명이 일어나든 뭘 하든 자신은 자신의 처세술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합리화하는 이런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밑에 볼게요.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해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으러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52쪽 보도록 할게요.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시가가 뭐예요? 일종의 담배죠. 담배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뜰 듯이 복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 복스는 뭐냐면 일종의 뒷좌석이겠죠. 그래서 반도호텔로 이런 식으로 반도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자,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의미를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가을 하늘인데 맑게 느껴졌대요. 이 맑은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게 느껴졌대.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미래에 대한 일종의 암시인 거예요. 자, 이 이인국 박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미국으로 유행 가는 지금 비행기 표를 끊으러 가면서 택시에 타면서 바깥에 본 창가에 있는 하늘이 뭐야? 맑은 가을 하늘이에요. 그리고 푸르고 높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가 아마도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친일파로 살고 친소련파로 살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계속 미국에 들러붙고 이렇게 하면서도 잘 지금 풀리고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암시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남한에는 아직까지 친일파 청산을 못했죠. 그래서 친일파였다가 이제 미국에 들러붙어서 이제 미국에 들러붙어서 같이 득세했던 이런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 친일파인데도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미래 상황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암시예요. 그러니까 풍자죠, 이것도. 미래가 이렇게 친일파였던 사람이 잘 풀린다는 것 자체가 비판하고 고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고 드높게 느껴졌다. 이인국 박사에게 이렇게 느껴진 거죠. 앞으로 이인국 박사의 계획한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얼마나 지금 현재 마음이 즐거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날씨를 통해서 이인국 박사의 지금 현재 상쾌한, 굉장히 즐거운, 앞으로 미국 가서 이제 득세를 하기 위한 이런 행복한 마음이 지금 이 날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 결말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인국의 대응. 자, 한번 볼까요? 사회문화적 배경은 6.25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래서 이인국의 대응 방식은 자, 이제부터 미국의 지금 굉장히 아부를 열심히 해요. 개인 교수를 통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딸 나미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인 브라운, 이 대사관인 브라운과 친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이 득세할 때는 또 미국에게 달라붙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핵심 톡톡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톡톡 30쪽입니다. 작품 개관, 갈래는 현대 소설, 배경은 시간은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까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1950년대 후반인 거죠.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의 남한. 이게 현재인데, 현재가 우리 지금 현재가 아니라 1950년대 후반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계속 과거로, 자, 일제강점기로 돌아갔다가, 지금 소련군 주둔 시기로 돌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구성을 무슨 구성? 역순 행적 구성. 이렇게 했었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 자, 제재는 이인국의 삶이고요. 주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변신하는. 자, 어떻게 빠르게 변신해요? 자, 시대와 상황.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로. 자,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친소파로. 그리고 미국인들이 지금 득세했을 때는 친미파로 계속 빠르게 변신하는 이런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한다. 자, 여러분들 기회주의자가 뭐예요? 라고 할까봐 가르쳐 주는데 기회주의자, 기회를 중시한다. 내가 득세하고 나의 이익을 볼 기회를 중시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달라붙는 이런 삶을 기회주의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제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2번,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3번, 기회주의자의 삶을 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별표 5개 하세요. 풍자함. 자, 이 풍자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이 풍자는 웃음을 통해서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대상을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풍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고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이런 태도를 풍자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 이거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이제 외워졌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에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전기 1에서는 광복 후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자신의 친일 행적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자, 전기 2에서는 치안대에 잡혀서 문초를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맞았었는데 위기의 부분에서 깜방에 전염병 환자가 생겨서 이인국이 이제 응급진료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위기가 해결될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전염병이. 이인국 박사의 위기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 해결의 실마리죠. 둘 다 위기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고 전염병 환자를 고치고 이것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이인국이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행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구성의 특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목의 의미는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반어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인데, 자, 그러면은 이 역순행적 구성을 돕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이것들을 돕는 게 지금 현재 과거 회상의 매개체예요. 볼까요? 이 벽보는 28쪽에 나오는데 이 벽보를 보면서 해방 직후의 시점에서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춘석이를 처음 봤던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액자는 이것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말기를 또 회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석간 신문을 통해서 현재에서 지금 소련군 주둔 시점에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냈던 일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역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또는 과거에서 좀 더 먼 과거 또는 현재에서 과거 이런 식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재의 의미. 자, 벽보, 액자, 석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회중시계 보면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인국의 인생 역정을 함께 해온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회중시계는 유래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는 우리 본문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일왕에게서 받은 하사품이에요. 그래서 이 이인국 박사가 얼마나 이거를 회중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계는 주인공의 분신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어서 없어지면은 죽음하고까지도 이렇게 연관지을 정도로 매우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시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어 회화책을 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을 모색하는 인물의 생명력 있는 성격, 끈질기죠.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끈질기고 위기에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부정적으로 보면 변절적으로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이런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것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기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탠코프의 혹은 마찬가지로 위기 해결의 실마리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과 깜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혹이죠. 그래서 혹 제거 수술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소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본문에서 다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른 인물의 대처법.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모범적인 한국 신민으로 살았었죠. 그래서 대처법이 가족 모두가 일본말 쓰고, 아이들을 일본 소학교에 보내고, 사상범의 입원을 거절하고 춘석이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어요. 자, 근데 해방 직후에 38선 이북에서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깜빵에서 노어를 공부했고 혹을 제거했고요. 아들에게 노어 공부를 하게 하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남한 현대적 이때는 개인 교수를 통해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인 브라운과 친분을 유지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브라운의 도움받고 청자화병을 선물하고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인국 박사의 삶의 태도 결론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은 상관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신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는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위에 가서 지금 34쪽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비판.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남한에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역사의식 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도 그래요. 지금 현재 사회 지도층 중에서 친일파, 자기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역사의식 없이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외세에게 아첨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자, 갈등 양상 보면은 내적 갈등, 이미 이인국의 내면 갈등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이 춘석이와 이인국의 갈등, 이인국과 아내의 갈등이 조금 일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8번 시점과 서술상의 특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인국을 초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서술자의 직접 서술과 이인국의 내적 독백이 섞여서 서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35쪽까지 껍빗단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길었을 텐데 너무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3-1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법 단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